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고 있고요. 자, 전날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메타는 실적 발표 이후로 6% 이상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요. 테슬라도 2% 이상의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락도 크게 악재라고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 전반적으로는 다 같이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는 시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나스닥 기준에서도 현재 거보다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일부 분석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삼각수렴 내에서 하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더블탑 패턴을 맞고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나스닥은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에서 언급드리고 있는 것처럼 자, 중소형주 상승 랠리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가 나오면은 이후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동일하고요. 지금 나스닥이 1월 23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해당 시기에 동일하게 엔비디아가 25일, 26일부터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메타가 동일 시기에 비슷하게 상승세가 강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러셀은 해당 시기에 상승세의 고점을 맞고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은 자, 러셀이 그냥 막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횡보가 나오면서 천천히 빠질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러셀이 천천히 빠질수록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것만 봐도 러셀이 하락이 나오면 그만큼 대형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소형주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막 뭐 가네가네하고 매수타점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많이 눌렸다고 해서 중소형주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소형주에서 현금을 빼고 대형주 위주로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2월하고 3월을 대비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스닥도 계속해서 끝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든 다음에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고점을 끝까지 따라먹기 위해서는 결국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는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를 매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뭐 26년도 뜨거운 강세장, 26년도 막 계속해서 올라온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대다수 종목들이 과열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월에서 3월, 늦어도 4월 안에는 한번 강하게 밀어낸 다음에 그 뒤에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금하고 달러만 봐도 이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데요. 자, 금이나 달러나 원래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안전자산 중 하나인 금이나 뭐 실버는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달러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안전자산인데도 달러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면은 반대로 원래 어떤 게 올라야죠? 달러가 하락이 나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들이 급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급등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87K, 88K에서 비리비리 횡보하고 있어요. 당연히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것이고 저 역시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뭐 93K에서 97K까지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즉 수급이 계속해서 꼬이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26년도에 뜨거운 강세장이라면 실제로 달러가 빠지고 있는 이런 유동성에서는 비트코인의 급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시도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건. 즉 일부 섹터만 올라가고 일부 종목만 올라가다가 결국 후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봤던 조정 장세의 초입 구간인 거지, 리스크 구간인 거지, 막 26년도에 치고 올라간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라는 거죠. 자, 금은 지금 정말 높은 확률로 위험 자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즉 예전 같았으면 코인으로 들어가야 될 수급이 지금 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금이 빠지면, 아니면 좀 직전에 과하게 상승했던 실버가 빠지면 그만큼 증시나 코인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직전에 금이 언제 조정을 받았냐면은 25년도 10월경에 마이너스 10% 가량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럼 이때 비트코인 급등 나오고 나스닥 급등 나왔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때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시기 10월 달에 마이너스 20%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후로 금은 막 치고 올라가는데 이후로 비트코인 상승세 나오나요? 상승세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아까 금이 밀릴 때 비트코인 밀렸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금이 역사적인 신고가, 역사적인 과열권 내에 있는데 이 추세가 무너졌을 때 그럼 비트코인 어떻게 되겠냐? 결국 동일하게 밀리지 않겠냐?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동일하게 최근에 실버를 봐도 참 재밌어요. 자, 실버거든요. 자, 실버만 보더라도 지금 언제? 1월 26일이에요. 이게 1월 26일. 자, 1월 26일에 고점 만들고 나서 밀어낸 실버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1월 26일에 증시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아, 실버가 밀렸으니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증시에 몰렸냐? 아니라는 거예요. 1월 26일 실제로 러셀 지수 보시면은 1월 26일에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 1월 26일에 아이온큐만 보더라도 1월 26일에 실제로 아이온큐 마이너스 10%가량 고점 대비해서는 그리고 종가 대비해서는 8%가량 하락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온큐뿐만이 아니라 여러 중소형주들이 그랬죠. 비트코인도 당시에 하락이 나왔고요. 결국 은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이 금보다 뭐가 중요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은이 시가총액이 높아요. 은의 시가총액은 실제로 글로벌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금 바로 밑에 있고요. 자, 은의 시가총액 자체가 실제로 비트코인보다 뭐 3배, 3.5배, 3.4배 정도 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은 하나의 시가총액이 엔비디아보다 크고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을 합쳐야 은의 시가총액만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이 마이너스 10% 밀렸던 시장이라면은 와,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0% 밀어낸 거랑 같은 유동성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은이 밀렸으면 은이 저만큼 시가총액 세계 2위 엔, 엔비디아보다 시가총액이 큰 은이 마이너스 10%가 밀렸다면은 이 유동성 실제로 같았으면은 비트코인이나 뭐 러셀 같은 중소형주, 즉 위험 자산이 강하게 몰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같이 빠졌다라는 것은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 수급이 꼬이다 못해 단단히 꼬였구나. 근데 이 금이나 지금 은이나 역대급 상승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얘네 추세 이탈하면은 최소한 비트코인이나 중소형주들은 정말 난리 나겠구나. 이거 두 가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부 섹터들 좀 상승하고 일부 종목도 올라간다라고 해서 거기다 현금 막 넣고 우리가 가자 가자 외치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리스크, 이런 위험성, 이런 경고를 많이들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눈에 보일 때는 경고를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하락뷰를 얘기하고 나서 증시가 상승하면은 뭐야 네 하락뷰 틀렸잖아 하고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당장이나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나오는 실제 리스크를 미리 예방시켜 줄 수 있다면 지금 욕 먹는 거는 전문가라면은 무서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욕을 먹더라도 저를 믿고 따라하시는 분들이 한 달 뒤, 두 달 뒤에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전문가로서의 행동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시황은 어느 정도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자,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실적발표 나온 종목들은 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궁금하실 텐데 자, 그전에 일단 QQQ 먼저 좀 분석을 드릴게요. 자, 아까 네, 나스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했잖아요. 자, QQQ 같은 경우는 지금 밑으로 G라인을 강하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625불이거든요. 자, 625불 아래로는 밀리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 직전에 지금 강하게 G라인을 만들어둔 곳이 625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이 출현해서도 눌리고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620불이나 625불대를 지지받고 나서 미루 상승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TQQQ는 아니 QQQ는 밀려도 620불에서 625불 사이를 지지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상승이 나올 때는 최소 600, 한 5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QQQ의 상승은 마지막까지 엔비디아나 뭐 메타나 이런 종목들이 목표가를 도달할 때까지 네, 좀 더 올라올 것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엔비디아는 그럼 어떡하냐라고 보시면은 엔비디아도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죠.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엔비디아 사라, 엔비디아 사라예요. 왜냐? 결국 마지막에 올라가는 건 엔비디아니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QQQ랑 다르게 단기적으로 직전에 고점 구간에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직전에 돌파하지 못했던 고점 구간에 돌파한 상황이기도 하고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구름대 두 개 돌파해야 되는 상단 구간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눌림은 대략적으로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한 185불에서 185불에서 한 180불까지도 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눌림이 나올 때는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정도 눌림이 나올 때도 크게 걱정하지 말고 이후로 이 상승을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상승 추세를 따라가면서 엔비디아는 따라서 올라갈 것이고요. 결국 여기서 마지막으로 수렴 구간을 더 만들더라도 이후로 본인 실적 발표 전후로 상승세가 나오고 이 뒤로 빠지는 시장이 나온다면 실제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화살표 밑에 날짜 보시면은 3월 한 10일, 13일 정도 보이시죠? 그러면은 아 실제로 엔비디아가 3월 10일, 13일 정도에 이때 그러면 3월 달에 고점을 만들겠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네, 종고점 구간에서 엔비디아는 돌파하지 못하고 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 결국 마지막까지 모아가야 되는 건 엔비디아구나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엔비디아가 다이렉트로 193불에서 194불 정도를 돌파 나와준다면은 네, 194불 정도를 돌파해준다면은 빠르게 200불에서 210불까지 올라올 거니까 이 점 우리가 엔비디아 기대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거예요. 저는 웬만한 대형주는 다 좋다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집 발표가 나온 테슬라죠. 자, 테슬라도 사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서 나온 하락이 25년도 뭐 테슬라 뭐가 안 좋네, 뭐가 안 좋네, 뭐가 안 좋네라는 여러 가지 악재를 미리 선반영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구간 상승 추세 하단이거든요. 이 하단 이탈하지 않고 웬만하면 올라갈 거고 이탈하더라도 약간 밀어내고 이 410불 대 쌍바닥 지라인 받고 나서 이후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네, 본장에서 435불 때만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눌리더라도 435불 위로 종가 마감해 준다면은 이후로 올라올 확률이 더 높아요. 예.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보자면은 역에 대한 숄더 패턴이 명확히 보이는 구간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하나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 어깨가 당연히 조금 더 깊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쌍바닥까지 나와도 상관없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테슬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직전에 네, 테슬라가 이런 구간에서도 보여줬죠. 실제로 테슬라가 과거에도 한번 네, 한번 눌리고 네, 올라갔던 이런 패턴들을 보자면은 아 지금 구간에서도 밑에 결국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 만들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 나오겠구나. 그럼 테슬라도 최소 본인의 직전 정고점 한 480불에서 500불까지는 한번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480불에서 470불 사이 이 구간을 개파락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 개파랑 매꾸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480불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480불을 돌파한다면은 이후로 뭐 500불, 530불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확률 아까 엔비디아랑 동일하게 높다. 2월 3일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강하게 밀리면서 마이너스 5%까지 좀 밀렸는데, 자, 사실 팔란티어 이렇게 하락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여서 팔란티어도 밀리고 있지만, A, B, C로 떨어지고 있는 이 파동이 지금 C의 마지막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A와 C는 하나 비율이 똑같다고 보면은 지금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C 파동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G라인은 어디? 153불에서 155불 사이를 볼 거란 말이에요. 장중에 실제로 이 종목이 한 50불까지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결국 종가 이렇게 마감되고 155불대 위에서 마감되면은 이 종목 이 구간에서부터 강한 G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도 비슷하게 아래 꼬리 달고 나왔던 이 11월 24일 정도의 패턴을 보자면은 동일하게 지금 구간도 동일한 패턴이 나와준다면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팔란티어도 최소한 한 200불까지는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볼린저 밴드 상단이 185불대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름대 지금 상단도 180불대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180일에서 185불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 팔란티어 실적 발표인데 실적 발표 때마다 갭상승이 나왔던 팔란티어를 기억해 보자면 지금 역시도 이때도 뭐 그랬지만 팔란티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밀렸던 적이 없어요. 다 올렸죠. 뭐야?"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실적 발표 나오면서 뭐야?"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눌리면 매수 타점이죠. 이런 거 멤버십 통해서도 제가 좀 매수 타점을 좀 강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실적 발표 나왔던 메타거든요. 자, 메타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W자 파동을 멋있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메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 이 갭 맥구로 올라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표가 진짜 한 달 내내 떠들고 있지만 730불, 750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아마 700불까지 올라온 상태일 텐데 자, 진짜 마지막으로 저점 리테스트하고 하락 쐐기형 종료 찍고 나서 치고 올라가는 이 급한 랠리에서 오늘 갭상승 띄워놓고 올라가더라도 오늘 본장에서 685불 아래로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후로 지지받고 결국 2월, 3월 중으로 예상하는 목표가 갈 테니까 메타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 메타는 눌리면 땡큐인 거예요. 685불 이탈하더라도 결국 밑에서 지지라인은 640불대에서 받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네, 결국 이 구간 여기를 강한 지지라인을 잡을 거거든요. 언제부터? 자, 12월 1일부터 뭐 1월 23일까지 계속 횡보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구간의 지지라인을 받고 나서 이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 목표가 730불, 750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봐드려야죠.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오늘 장 시작하면서 대략적으로 개파락 출발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파락이 무조건 도망치고 매도 칠 곳이 아니라 어느 정도 G라인 만들고 반등 나와주면은 얘는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둘 다 돈 잘 벌었어요. 실적 좋았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좋아요. 근데 돈 조금 더 많이 쓰겠대요. 자본 지출 조금 더 하겠대요. 근데 메타는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괜찮다라는 것은 눌렸을 때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도 460불 정도를 메타란데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460불대를 지지받아 주면은 이거 지지받고 나서 V자 반등 나오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결국 어떤 패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테슬라에서 봤죠? 역에덴 숄더 패턴. 동일하게 메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갭하락 출발은 무엇이다? 결국 나중에 이 갭을 메꾸러 올라오는 상승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타도 단기적으로는 매수 타점이 좋게 나올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490불에서 500불 정도를 고점으로 놓고 나서 무너질 가능성 너무 높고 이후로 향 무너질 때는 400불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증시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멤버십 통해서는 실제로 대형주들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적으로 FNGU, 즉 기술주 3배 레버리지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부터 수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눌려주더라도 FNGU는 21불까지 분할 매수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결국 목표가는 28불에서 30불까지 볼 예정이다. 그래서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도 자,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상승을 대형주로 본다면은 대형주 위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FNGU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수익 내야죠. 네. 추가적으로 멤버십 통해서는 단타도 같이 진행드리고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가 직전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강하게 개파락 나오고 있었죠. 근데 어제 엊그저께 지지라인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라인 나올 때는 현재가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인텔 같은 경우도 실제로 차트를 보자면은 우리가 뭐 XXL 못 사서 뭐 하고 이거 XXL 갭상승 나오는데 아깝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인텔 같은 경우를 매수해서 XXL 그래 너 7% 올라가든가 우리 10% 올라가는 거 살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뭐 당연히 인텔이야 뭐 정고점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해석하고 조금 더 지고 갈 수 있어도 XOXL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이 구간에서도 갭상승 띄워놓은 상태인데 갭상승 계속 나오고 있죠. 갭상승. 이거 올라봤자 어디까지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금 매수하는 거는 불나방 중에 불나방이죠. 차라리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눌리고 나서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차라리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안전하게 매수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도 갭상승을 띄워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 급하게 올라갔다가 결국 어느 정도 상승 제한되고 밑으로 밀려버릴 거예요. 막 종고점 돌파하고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제한적인 상승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밀려버릴 거니까 멤버십 통해서는 네, 저희가 또 단타 매도 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이루어질 거고요. 이후로 네,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까지 종결되고 나면은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야 된다. 지금 수급은 증시가 비정상수급으로 꼬여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드리면서 안내 드리기 때문에 자,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중성주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는지 꼭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뭐 분석드리지 못한 양자 섹터나 여러 섹터들은 멤버십 통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